토트넘의 감독으로 프리미어리그에 돌아온 우승 청부사. 별명이 말해주듯 콘테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우승을 경험했던 명장 중 한 명인데요. 첼시를 이끌고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했던 16-17 시즌이 새록새록 기억나는 순간입니다. 터치비 제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압도적 국내 1위 스코어 888.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 (2016년) 여름 무리뉴 감독의 뒤를 이어 첼시의 지휘봉을 잡은 콘테 감독은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태로 16-17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중원에는 은골로 캉테가, 최전방에는 미키 바추아이가 합류했지만 수비진에서는 이렇다 할 보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전급으로 평가받았던 4백에는 존 테리, 이바노비치, 게리 케이힐까지 무려 3명의 노장이 있었습니다. 오른발을 주로 쓰는 아스필리쿠에타가 좌측으로 기용될 정도로 선수층이 얇았는데 이외의 주전들은 나이가 많았던 상황이었죠. 1라운드 웨스트햄전, 2라운드 왓포드전에서 모두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수비 불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첼시는 이적시장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수비수들을 보강했죠. 피오렌티나에서 마르코스 알론소를, 파리 생제르맹에서 다비드 루이스를 영입하며 선수단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첼시의 문제는 수비진뿐만 아니라 중원 조합에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콘테 감독은 캉테, 마티치, 세스크, 오스카 등을 조합하여 중원을 구성했는데 조합별로 강점보다 약점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세스크가 없을 경우 공격 기회 창출 면에서 부족함을 보였고, 마티치가 없을 경우 제공권에서 밀렸으며, 캉테는 아직 완벽히 적응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4라운드 스완지 시티전에서 2대2 무승부, 그리고 리버풀전에서 1대2로 패배하며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이내 6라운드 아스날전에서는 전반전에만 무려 3실점을 내주며 와르르 무너졌죠. 런던 라이벌 아스날에 0대3으로 무릎을 꿇었던 6라운드. 콘테 감독은 이 경기에서 반전을 일으킬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완벽하게 지배당했던 전반전과는 달리 후반전에는 첼시가 대등한 경기를 펼쳤는데, 이때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3백의 전환이었죠. 이적생 알론소가 경기장에 투입되며 분위기를 바꿨고, 콘테 감독은 여기에서 해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8라운드 레스터전부터 3백을 사용하겠다고 정식 발표한 콘테 감독과 첼시는 이때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죠. 레스터전 3대0 승리, 맨유전 4대0 승리, 에버튼전 5대0 승리 등 연승을 이어나가더니 20라운드 토트넘에 패배하기 전까지 무려 리그 13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초반에 부진을 씻어내고 어느덧 1위에 올랐죠. 13번을 이기는 동안 32득점을 터뜨렸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단 4실점을 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비 불안을 말끔히 씻어낸 모습이었죠. 또한 잠깐 미끄러졌던 토트넘전 이후 9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렸고 점점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시즌이 흘러갈수록 첼시의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했죠. 물론 30라운드 팰리스전, 33라운드 맨유전에서 패배하며 약간의 의심을 받았으나 그동안 쌓아놓은 승점이 워낙 많았기에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게다가 경쟁팀들도 중간중간 자멸하며 첼시의 우승을 도왔습니다. 결국 37라운드 웨스트 브로미치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확정!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었던 첼시가 마침내 프리미어리그를 제패했습니다. FA컵 결승전에서 아스날의 무릎을 꿇으며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리그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첼시 팬들을 기쁘게 할 수 있었죠. 첼시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것은 콘테 감독의 선택과 결단이었습니다. 각 위기의 상황마다 콘테 감독이 내린 결단은 대부분 정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포메이션 변화. 시즌 초반 4백을 주로 사용했으나 그리 효율적이진 않았습니다. 여러 부분, 특히 수비에서 약점을 노출하곤 했습니다. 이를 잘 파악한 리버풀과 아스날에 연달아 패배하자 콘테 감독은 곧바로 시즌 플랜을 변경! 이 선택이 첼시의 리그 우승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대부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이전에도 3백을 잘 사용했던 감독이긴 했지만
단 몇 개월 만에 완벽에 가까운 3백을 구현했다는 것은 인정 또 인정입니다. 다음은 선수 기용입니다. 콘테 감독은 포메이션 교체와 함께 선발진을 새로이 구성했습니다. 그에 따라 선수들의 역할과 움직임도 달라졌죠. 먼저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존 테리와 이바노비치를 과감히 선발에서 제외했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은 주저하지 않았죠. 또한 시즌 초반 선발로 나섰던 이 베테랑들을 벤치로 보내고 새로운 판을 짰습니다. 좌측 풀백으로 기용됐던 아스필리쿠에타를 3백의 우측에, 신입생 알론소를 레프트 윙백으로, 이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 마냥 자신의 포지션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단코는 헌신적인 플레이와 수비력을 바탕으로 첼시의 무실점을 이끌었고, 알론소는 자신의 공격 본능을 발휘하여 빼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죠. 게다가 슈퍼 에이스 아자르의 탄생도 콘테 감독의 결단에서 비롯됐습니다. 아자르는 처음엔 4-2-3-1의 2선 좌측에서 활동했는데요. 그 뒤에 있던 아스필리쿠에타가 오른발잡이였기에 공격 가담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자르도 자주 고립됐고 결국엔 개인 기량에 기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선발 라인업의 변화 후 3-4-3의 좌측에 이름을 올렸던 아자르는 필드에서 프리롤을 부여받아 경기장 전역을 누볐습니다. 중앙, 우측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 진영까지 내려와 빌드업을 도와주는 등 그야말로 홍길동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포메이션에 제약받지 않고 넓은 공간을 차지한 아자르는 매 경기 슈퍼캐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등장한 순간이었죠. 이외에도 팀의 계력으로 남아있던 빅터 모제스를 리그 최고의 윙백으로 변신시켰습니다. 모제스의 특성을 잘 파악했던 콘테는 본래 윙어였던 모제스를 윙백에 기용하면서 재미를 봤죠. 게다가 중국의 거액 제안을 받고 흔들리던 디에고 코스타를 설득하여 잔류시키면서 첼시의 우승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토트넘 감독으로 돌아온 콘테 감독, 과연 우승 청부사라는 타이틀에 맞게 토트넘을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16-17 시즌에 보여줬던 지혜들을 다시 선보일 수 있을지 기대해보며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